보쌈은 남자가 여자를 업어가는 거 아니었나? 세종 때 어느 산골 마을 달밝은 정월 전야 한 여인이 담요 한 장을 들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옥순이가 사내를 업어왔다더라. 힘센 여인과 병약한 선비, 법을 어긴 보쌈,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인연. 이 혼인은 과연 죄인가 의인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초자연도 운명도 아닌 오직 사람의 선택으로 엮인 보쌈 인연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세종대왕 제위 25해째 되던 해 나라는 겉으로 평온했습니다. 한글이 반포되고 농사법이 정비되고 백성들은 그럭저럭 끼니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산골 구석구석까지 태평성대가 스며들진 못했습니다. 특히 대를 잇지 못한 집안의 근심은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혼인 없는 집은 뿌리가 마른다. 마을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제사를 누가 지내며 땅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집안은 호적에서 밀려나고 세금 부담도 커졌습니다. 옥순의 집안도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버지 월성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상민이었습니다. 땅 몇마지기를 일구고 품팔이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서 일손이 달렸고 딸 하나만 남은 집안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옥순이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쉽게 혼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옥순은 여느 여인과 달랐습니다. 옥순은 24살이었습니다. 키는 당시 성인 남자 평균보다 컸고 어깨는 넓었으며 팔뚝엔 일로 다져진 근육이 단단했습니다. 쌀가마 한 섬을 혼자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의 집에 힘은 소만큼 세다니까. 마을 청년들은 옥순을 두려워하면서도 비웃었습니다. 혼담이 들어와도 여자가 저리 건장하면 집안이 뒤집힌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은 말이 적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일을 할 때는 묵묵했습니다. 하지만 결단은 빨랐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나섰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옥수는 혼자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두고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남들은 계집애가 혼자 저렇게 살면 어쩌나 했지만 옥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인 기한이 다가온다. 마을 어른은 월성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정월까지 혼처를 정하지 못하면 호적에서 제외될 것이네. 그럼 땅도 집도 지킬 수 없어. 월성은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마을 산 너머 작은 초가에 도윤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도윤은 31살 몰락한 양반가의 서얼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출이었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글은 알았지만 벼슬길은 막혔습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서얼은 사람 축에도 못 낀다더니 도윤은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양반 집안에선 푸대접을 받았고 상민들 사이에선 양반 흉내내는 놈이라 비웃음을 샀습니다. 지금 도윤은 병약한 노모를 모시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를 가르쳐 근근히 품삯을 받고 남의 집 문서를 대필해주며 끼니를 이었습니다. 몸은 허약했습니다. 어릴 적 앓은 병이 뿌리를 남겨 추운 날이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혼인은 글렀지. 마을 사람들은 단정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상민도 아니고 몸도 약하고 살림도 없는 사내.
누가 딸을 주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편히 여생을 보내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혼인을 해야 내가 눈을 감지. 노모는 자주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월이 다가오는 동짓달,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밭을 일궜고 도윤은 그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말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옥순이네 집, 정월까지 혼처를 못 정하면 호적에서 빠진다더군. 도윤이도 마찬가지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안은 끝이야. 소문은 돌고 압박은 커졌습니다. 옥수는 밤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한숨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정월을 일주일 앞둔 달밝은 밤이었습니다. 옥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담요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 옥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혼인을 하려면 신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옥순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보쌈. 보쌈은 본래 신부를 업어오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순이 계획한 건 그 반대였습니다. 사내를 업어온다. 옥순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좁은 오솔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초가 하나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집이었습니다. 옥수는 숨을 고르며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담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저 사내라면. 옥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담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도윤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옥순은 담요를 펼쳤습니다. 잠깐만 참으시오. 옥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반항할 틈도 없이 옥순은 그를 담요로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도윤은 소리쳤지만 옥순은 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쌀가마 하나를 드는 것처럼 쉽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옥수는 도윤을 업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옥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여전히 담요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풀어주시오. 이건 범법이오. 옥수는 도윤을 방 한쪽에 내려놓고 담요를 풀었습니다.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옥순을 노려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나를 왜 업어온 거요? 옥순은 무릎을 꿇고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혼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윤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혼인이요? 사람을 납치해놓고 혼인이라니. 보쌈은 혼인의 한 방식입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업어오는 것이 보쌈이요. 신부가 신랑을 업어오는 법은 없소. 법엔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정월까지 혼처를 정하지 못하면 호적에서 제외됩니다. 아버지는 병환 중이고 집안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혼인하길 바라시고 당신 혼자서는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 겁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보쌈은 혼인으로 마쳐야 합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소. 동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첫 충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옥순이가 사내를 업어왔다더라. 그것도 도윤이를. 세상에 여자가 남자를 보쌈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옥순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옥순아, 이게 무슨 짓이냐? 마을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옥순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보쌈을 했습니다. 보쌈? 여자가 남자를 보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법엔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그렇다 쳐도 체면이란 게 있지.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도윤이도 참 여자한테 끌려오다니. 서얼이라더니 기계도 없구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옥순, 내가 보쌈을 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수령께서 부르신다. 옥순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도 함께 불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령은 장부를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옥순, 내가 도윤을 업어왔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혼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령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보쌈은 범법이다. 설령 혼인이 목적이라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행한 것은 납치와 다름없다. 죄송합니다. 도윤, 너는 어떠하냐? 옥순의 행위에 동의하느냐? 도윤은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옥순을 흘끔 보았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옥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은 억울하게 끌려온 것입니다. 모든 죄는 제게 있습니다. 수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은 간단치 않다. 조사가 필요하다. 너희 둘은 당분간 이 마을을 떠나지 말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모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순이네 아버지, 월성을 아느냐? 예.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0년 전 내가 병에 걸려 죽어가던 때였다. 약값이 없어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지. 그때 월성이 나를 업고 의원에 데려가 주었다. 자기 품삯을 털어 약을 지어 주었고 노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게다. 그리고 너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야.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옥순이가 왜 너를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도 분명 절박했을 게다. 우리가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게 아닐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도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성의 은혜, 옥순의 절박함,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가 아니면 내 체면을 지켜야 하는가.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옥순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아버지를 돌보고
저녁엔 도윤의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이곳에 데려왔으니 제가 책임져야죠. 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했지만 미움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당신은 왜 저를 택했습니까?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그게 이유입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저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라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옥순이 밭에서 돌아와 땀을 닦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절박했구나. 며칠이 지나며 도윤은 옥순의 하루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아버지의 죽을 쓰고 밭으로 나가 일하는 모습, 저녁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다시 살림을 돌보는 모습, 저 여인은 쉴 틈이 없구나.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옥순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동이를 날라주고 장작을 패고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옥순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당연히 해야죠. 도윤의 말에 옥수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열흘 뒤 다시 수령의 부름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옥순의 보쌈은 명백한 범법으로 확인되었다. 수령의 목소리는 엄정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여부가 관건이다. 도윤, 너는 옥순과 혼인할 의사가 있느냐?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하라. 저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옥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보쌈은 중죄다. 상대의 동의 없는 보쌈은 납치와 다름없으며 이는 곤장 50대와 유배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옥순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깐, 옥순이 외쳤습니다. 형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혼인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내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도윤의 동의가 필요하다. 옥수는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수령은 다시 말했습니다. 보름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도윤의 확답을 받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형벌은 피할 수 없다. 그날 밤 옥수는 아버지 월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월성은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닙니다. 옥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옥수나, 내가 보쌈을 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으면 호적에서 제외되고 그럼 땅도 집도 잃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를 돌볼 수 없습니다. 약값도 끼니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월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도윤을 택한 거냐? 네. 도윤은 착한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저희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얼이라 혼처를 구하지 못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라면 혹시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월성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비가 쓸모없어서.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옥수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왜 보쌈을 택했는지, 자신이 왜 끌려왔는지, 그리고 두 집안의 사정이 어떠한지, 도윤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습니다. 월성이 병환 중이라는 사실, 옥순이 혼처를 찾지 못했던 사연,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월성에게 입은 은혜. 도윤, 내가 왜 이런 일을?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옥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박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법은 법이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도윤은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옥순의 처지, 자신의 처지, 그리고 두 집안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유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윤은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책임을 함께 지겠습니다. 옥순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일의 당사자입니다. 저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옥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름이 지난 날 수령 앞에서 최종 신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옥순과 도윤은 다시 수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옥순과 혼인할 의사가 있느냐?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수령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어서라고 한 적 없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옥순과 혼인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옥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옥순과 혼인하겠습니다. 내 의사가 확고하냐? 그렇습니다. 도윤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저희 두 집안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모았습니다. 옥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박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 혼처를 구하지 못해 어머니를 편히 모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옥순의 아버지 월성은 제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가던 때 월성이 어머니를 업고 의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자기 품삯을 털어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끌려온 사내가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스스로 서겠다고 말하는 사내입니다. 옥순과 저는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옥순은 힘이 셉니다. 저는 병약하지만 옥순은 건강합니다. 저희 두 집안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수령은 종이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 말은 듣겠다. 하지만 보쌈의 죄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옥순과 함께 그 죄를 지겠습니다. 저 혼자 끌려온 것이 아니라 저도 선택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반발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양반 집안에서 반발이 일었습니다. 서얼이라지만 그래도 양반 출신이다. 상민 계집과 혼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양반 어른이 수령에게 항의했습니다. 도윤은 비록 서얼이지만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자가 상민 여인과 혼인한다면 이는 신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옥순이가 사내를 업어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풍속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또 다른 양반이 거들었습니다. 여인이 사내를 업어오는 보쌈이라니 이런 일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상민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혼인하면 뭐하나. 결국 불행할 텐데. 도윤이도 체면이 있을 텐데 저렇게 굴욕을 당하고도 혼인하겠다니. 옥순이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하구먼. 여론의 칼날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수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일은 법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을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윤은 양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서얼입니다. 이미 양반의 자격을 잃은 몸입니다.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고 벼슬길도 막혔습니다. 저에게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피는 속일 수 없다. 양반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옥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수는 마을 어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땅도 집도 모두 내놓겠습니다. 마을에 기증하겠습니다. 대신 혼인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옥순아, 그럼 너는 어떻게 살려고? 마을 어른이 물었습니다. 도윤과 함께 일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힘이 세니 품팔이를 하고 도윤은 글을 가르치며 살 수 있습니다. 두 어른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월성이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딸아, 그럴 필요 없다. 그 땅은 내가 물려받아야 할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옥수는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도윤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설득하겠습니다. 저희 둘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신분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어미도 따르마. 양반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령은 두 사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너희 둘의 각오를 보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수령은 오래 고심했습니다. 보쌈은 죄다. 이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혼인은 의다. 두 사람이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은 의롭다. 수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법과 인정이 맞서고 있다. 법을 따르자면 옥순을 벌해야 하고 인정을 따르자면 혼인을 허락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판결하겠다. 옥순의 보쌈은 범법이나 그 동기가 절박했고 도윤이 동의했으므로 형벌은 감경한다. 곤장 10대와 벌금 쌀 한 섬으로 대신한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라. 혼인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옥순, 너는 이제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도윤을 대하라. 도윤, 너는 이제 체면이 아니라 책임으로 옥순을 대하라.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령은 장부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혼인은 법과 인정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란다. 판결이 내려진 뒤 고발의 진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옥순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옥순의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호적에서 제외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옥순이가 보쌈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기회 삼아 고발한 것입니다. 마을 어른이 밝혔습니다. 그자는 탐욕에 눈이 멀어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이웃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소문의 과장도 거쳤습니다. 옥순이 도윤을 힘으로 제압했다는 말,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 모두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옥순은 도윤을 업어왔을 뿐 해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밝혔습니다. 도윤도 다치지 않았고 옥순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사실만 남았습니다. 옥순은 절박해서 보쌈을 택했고 도윤은 그 사정을 이해하고 동의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돕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원한다면야. 도윤이도 혼처를 구하지 못했고 옥순이도 마찬가지였으니 서로 도우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옥순은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벌금으로 쌀 한 섬을 냈습니다. 도윤은 옥순을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옥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 도윤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인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참석했고 월성과 도윤의 어머니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마을 어른이 축복했습니다. 옥순과 도윤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억지로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옥순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선택했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책임을 나눈 부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옥순과 도윤은 함께 일하며 살았습니다. 옥순은 밭을 갈고 품을 팔았고 도윤은 글을 가르치고 문서를 대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월성과 도윤의 어머니를 함께 모셨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옥순은 도윤의 섬세함을 배웠고 도윤은 옥순의 강인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조금 강해진 것 같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달밝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옥순이 아니라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옥순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없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이젠 제가 문을 여는 게 맞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힘으로 시작한 보쌈은 선택으로 완성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업어온 사내와 업어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선택한 부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옥순이와 도윤이 말이야, 참 기구한 인연으로 만났지. 하지만 두 사람은 잘 살았다네.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며 힘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으로 이어갔지. 그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이란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오늘 옥순과 도윤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힘으로 시작했지만 선택으로 완성된 이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